빚더미에 앉은 한 사람, 법은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과정을 실제 기록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2억 6,548만 8,653원.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화로 거의 25만 달러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대기업 부채나 나라 빚이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편의상 채무자 3026이라고 부를 한 개인이 정말 말 그대로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빚의 무게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된 걸까요? 채무자 3026,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록을 보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일단 사업에 실패했고요. 최근에 이혼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연로하신 어머니도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죠. 월급은 180만 원인데 뭐 하나 쉬운 게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빚의 내용을 보면 더 복잡해요. 이게 그냥 은행 한 군데에서 빌린 돈이 아니거든요. 금융기관 빚이 대부분이긴 한데 개인한테 빌린 돈도 있고 세금이나 보험료 같은 공과금도 밀려 있고요. 통신비까지. 정말 거미줄처럼 사방에 빚이 얽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태산 같은 빚 앞에서 채무자 3026은 결국 법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내린 결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2억 6천이 넘는 빚. 법원은 이걸 다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법원이 승인해준 상환 계획을 보면 총 갚아야 할 돈이 약 1,440만 원입니다. 네, 맞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원래 빚의 딱 6%만 갚으면 되는 걸로 결정이 난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빚의 94%를 그냥 없애준다는 건데 이게 과연 공정한 일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이 믿기 힘든 결정 뒤에는요, 사실 아주 정교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동시에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 핵심에 세 가지 법적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사용 가능한 소득이란 뜻인데요. 이게 전체 상환 계획을 이끌어가는 핵심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산은 간단해요. 채무자의 월소득 180만 원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생계비, 여기서는 약 140만 원이네요. 이걸 뺍니다. 그럼 남는 돈이 40만 원이죠? 바로 이 40만 원이 매달 빚 갚는 데 쓰이는 가용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채권자는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는 채권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채무자가 3년 동안 갚을 돈의 총합, 그러니까 1,440만 원이죠. 이 금액이 지금 당장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치웠을 때 나오는 돈, 즉 청산가치인 523만 원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도 그냥 파산시켜서 재산을 다 뺏는 것보다는 이 회생 계획을 따르는 게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 모든 빚이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일종의 빚의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요. 특히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나 4대 보험료 같은 공적인 빚은 다른 일반적인 빚보다 무조건 먼저 갚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방금 살펴본 세 가지 원칙 있죠? 가용소득, 청산가치 보장, 그리고 우선변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아주 구체적이고 엄격한 36개월짜리 상환 계획, 일종의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로드맵을 보면 그 논리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처음 7개월 동안은 월 40만 원 전액을 밀린 세금이나 보험료 같은 우선순위가 높은 빚을 갚는 데 먼저 씁니다. 그리고 8개월 차에 이 공적인 빚을 다 정리하고 나면요. 9개월 차부터 마지막 36개월 차까지는 그 40만 원을 은행 같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나눠서 갚아나가는 거죠. 아주 체계적이죠? 자, 지금까지 아주 구체적인 숫자와 법 조항들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해부해 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국가는 법까지 만들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걸까요? 저희가 참고한 자료에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 제도는 인생의 길을 가로막은 거대한 바위를 옮기는 법적인 지렛대라는 겁니다. 와, 정말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건 빚을 쉽게 탕감받으려는 꼼수가 아니라
도저히 개인의 힘으로는 치울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사회가 제공하는 합법적인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빚진 사람 한 명 구제해주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첫째, 그 사람이 다시 경제적으로 활동하고 세금도 내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경제적 재활의 목적이 있고요. 둘째, 극단적인 선택을 막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서 사회적 안정을 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봤듯이 채권자에게도 무작정 파산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해주니까 사실상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셈이죠. 결국 개인회생이라는 건요, 이제 끝났다는 금융의 막다른 골목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36개월짜리 여정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경로 재설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회가 빚을 법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 이런 법적인 지렛대의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 그리고 빚의 의미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